두리와페 야구시의 47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승호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강 볼펜의 안승호입니다. 최강 볼펜에 대한 외부의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폭염엔 수분 KBO 공식 스포츠 문화업체 포카리스웨트에 이어서 오늘 저희가 좀 평소와 다른 복장으로 있죠. 네, 오늘은 패션 브랜드 필라와 함께합니다. 저희가 오늘 두산 베어스 유니폼 입고 있는데 이게 필라에서 제작을 하잖아요. 이제 구단별로 다 유니폼이 다르긴 하지만 유니폼 제작업사가 근데 두산은 필라의 후원으로 유니폼을 만들고 있고, 네, 이 필라가 올림픽에서 아주 큰일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이번 파리에서 뜨거웠죠. 네네. 이번 올림픽 이제 녹화 기준으로 방금 끝났는데 필라가 사격과 펜싱을 되게 오랫동안 후원해 왔더라고요. 2018년부터 2015, 2016에 이어서 2018년부터 사격을 계속 후원해 오고 있고 2019년부터는 펜싱을 후원해 오고 있다. 이렇게 패션 브랜드로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여기에 더해서 이 평가들을 보니까 이 사격은 딱히 움직이지 않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펜싱은 거꾸로 막 움직이는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 특성에 맞도록 굉장히 통풍도 잘 내고 다운스도 잘 되고 경기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기능성 제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덕분에 사격과 펜싱에서 메달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역시 필라 덕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최강 볼펜도 이 두산 유니폼 입은 만큼 두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용균 기자 오늘 보니까 두목곰 같기도 하고 노란색 백곰 4번 타자 같기도 하고 옛날 최준석 보는 느낌도 있고요. 묵직해 보입니다. 자, 필라뿐만 아니라 다른 유니폼 제조 업체의 관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때도 그러면 딱 연락 주시면 바로 입고 진행할 거고요. 두산이 올 시즌 2위 싸움을 꽤 오래 하고 난 다음에 약간 오르락 내리락이 있었어요. 후반기 초반이 조금 힘들었는데 다시 일어나면서 상위권 위협하고 있고 두산은 4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2위 LG와 3경기, 3위 삼성과는 1.5경기 차이인데 5위 SSG와는 2.5경기 차이를 하고 있고요. 두산 얘기해보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근데 두산이 전반기 막판 확 11연승으로 치고 올라왔다가 후반기에 조금 미끄러지면서 간신히 5위 턱걸이를 했었는데 올해 이게 좀 반복될까요? 아니면 조금 달라질까요? 저 개인적으로도 올해 두산 후반기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승엽 감독이 2년 차잖아요. 그렇죠. 두산이 지난해 7월에 구단 역대 최다인 11연승 맞아요.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무너졌거든요. 11연승이 끊긴 날이 작년 7월 26일이었어요. 네. 근데 그날 이후로 8월 말까지 28경기를 했는데 10승 18패. 승률이 3할 5푼 7리. 여기서 3-4경기만 바꿔갔어도 순위가 어떨지 몰랐는데. 쫙 미끄러졌죠. 그래서 3위를 하면서 2위를 노리는 상황이었는데 그 연승 이후에 내리막 타면서 5위 싸움이 버거운 지경에 이르렀었죠. 간신히 5위 지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후반기 특히 8월 이후 레이스가 좀 달라 보이고요. 앞으로 다를 것 같습니다. 근거는 지난해 후반기에 없던 3가지 특별한 힘이 보여요. 3가지. 그렇습니다. 살펴볼게요. 두산 살펴보면 후반기 개막 후 살짝 흔들리다가 최근 살아난 모습이 있어요. 후반기 성적은 12승 15패 4할 4푼 4리 승률이. 그런데 최근 11경기에서 7승 4패 거뒀습니다. 3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뭔가요? 일단 표면적으로 공격 얘기를 좀 해볼게요. 맞다. 지난해 안 되는데. 지난해 두산이 여름 시즌 그 흔들린 그 과정에서 보면 다른 것보다 공격력이 급속도로 떨어졌어요. 지난해에는 공격력이 전체로 안 좋은 가운데 주춤하면 성적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11연승 끊긴 다음에 8월 말까지 그 28경기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간 팀 타율이 2할 5푼 5리인데요. 지난해 투고 타자를 고려해도 좀 낮아요. 전체 9위였어요. 그리고 뎁스가 얇아서인지 사이클도 많이 탔고요. 가라앉은 흐름을 바로 올리지 못했는데 올해도 후반기 시작하면서 좀 주춤하긴 했죠. 그렇지만 고비를 빠르게 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뭔가 좋은 분위기를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격 관련 스탯은 상당히 좀 달라져 보이긴 하는데 두산이 최근 7승 4패 거두는 동안 팀 타율이 무려 3할 5푼 6리. 팀 OPS가 0.978이나 돼요. 팀 OPS예요. OPS에 만화에서도 이렇게 쓰면은 거의 거짓말 너무 과하다 그러죠. 이게 정말 엄청 어마어마한 타격인데 요게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스태지지만 아주 자연스러운 야수 구성의 변화가 보여요. 구성 변화. 그 중에서도 내야수로 뛰다가 최근에 외야수
자익수로 자주 나오고 있는 이유찬 선수가 활약하면서 이유찬. 예, 두산이 쓸 수 있는 라인업 옵션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커 보여요. 사실 이유찬 선수가 외야로 간 거는 그 배경에는 그 대리 처방 파문도 좀 영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야 공백이 생기면서 뭔가 이유찬 선수가 내야로만 뛰다가 외야로 활용하는 뭐 아이디어를 팀 내에서 냈겠죠. 그런데 근데 이유찬 선수만 보자면은 전화위복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내야에는 마땅한 자리가 없었어요. 이 선수 최근 두산이 7승 4패 한 11경기에서 8경기 나왔는데요. 타율이 4할 7리. 4할 7리. 예, 굉장히 자신있게 돌리더라고요. 방망이를. 근데 외야 경험이 거의 없었는데 이 선수가 발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타고 낙구 지점 쫓아가는 그 속도가 기대 이상으로 빠르다 그래요. 이게 일단 타구 감각을 조금 놓치더라도 그렇죠. 스피드로 커버해서 예, 잡아내는. 감각도 기대 이상이다. 그래서 애초에 그렸던 그림보다 훨씬 더 내실 있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게 두산 내부 평가 같아요. 그래서 뭔가 외야로 가면서 내야에서 하던 그 수비 부담이랄까 이런 것도 좀 줄면서 특유의 공격에서의 그 타격에서의 강점도 살아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요일 문학 경기 그래서 이유찬 선수가 안 보였는데 네네. 이게 또 화제가 될 정도니까 왜 이렇게 절치는데 안 나오냐? 왜 안 나오냐 했더니 제가 좀 물어봤더니 네. 그 골반이 살짝 안 좋은데 예, 좀 관리 차원에서 하루 휴식을 줬다고 하고요. 이번 주중부터는 문제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트레이드 마감 시한 전에 네. 이유찬 선수를 좀 이렇게 노리면서 그 트레이드 카드로 굉장히 좀 구미가 당기는 선수를 내놓고 좀 그런 제안하는 구단도 있었다고 해요. 이유찬을 원하는 팀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유찬 선수 두산이 지킨 거는 굉장히 잘했다. 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예. 이용균 기자가 좀 이유찬 선수 좀 변화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취재를 좀 하셨는데. 네네. 두산 내부 관계자, 뭐 코칭 스태프들 두루두루 이제 확인을 해가면서 이유찬 선수를 들었는데, 일단 최근 잘하게 된 배경에는 말씀하신 대로 전화위복, 내야에 마땅히 자리가 없는 가운데 외야에서 자기 역할을 찾을 수 있게 되면서 자신감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유찬 선수가 지난해에도 굉장히 기대를 좀 많이 받았었는데 몇 가지 좀 팬들의 기억에 나올 만한 장면들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실책하고 나서 대량 실점이 이루어진다거나 중요한 타이밍에 제대로 못 치고 주루사를 당한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쌓이면서 이유찬 선수가 굉장히 위축돼 있었는데 올 시즌 내야에 마땅한 자리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허경이 돌아오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내야에서 일단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승호 선수가 금강불괴다. 아프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유찬 선수의 설 자리가 조금씩 좁아들면서 스스로 위축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이유찬의 스피드와 공격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뭘까? 그러면 외야를 한번 조금씩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가 내 팀 말씀하신 대로 팀 내부에서 나왔고 그것도 이유찬 선수가 흔쾌히 받아들여서 이유찬 선수 그러니까 내야 훈련을 기본으로 하고 외야 훈련 조금 더 하는 이런 방법으로 준비를 했는데 외야 갖다 놓자마자 말씀하신 대로 수비 굉장히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재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고 내야 수비 되고 공격력에서 스피드가 있으니까 쓰임새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트레이드 요청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선수가 모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조금씩 알면서 위축되다가 외야로 나가서 자기 자리 생기면서 확 터졌는데 여기에 이 비결이 하나 더 있대요. 뭔가요? 이게 이유찬 선수의 별명이 팀 내에서 쿠팡맨이었대요. 쿠팡맨? 택배업자. 어디다 배달을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 타격 훈련 때도 그렇고 경기 중에도 그렇고 공을 딱 때리면 힘껏 돌리는데 이게 자꾸 외야수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야수 있는 곳으로. 그 외야수한테 공 갖다 바친다라는 게 택배 쿠팡맨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그래서 타격 파트에서도 그렇고 이유찬 선수 수술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래서 발사각을 김도영 선수는 발사각을 높여서 성공한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이유찬 선수는 오히려 발사각을 조금 낮췄대요. 그래서 라인 드라이브 타구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타구가 이제 외야수까지 택배 안 가고 그 앞에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가르거나 야수 사이를 이런 타구를 만들어내면서 성공을 하게 되고 이 변곡점이 된 게 7월 23일 잠실 키움전인데 이때 헤이수스가 선발 등판이어서 이유찬을 넣었고 거기서 첫 타석에서 홈런 치면서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고 그때부터 아주 맹타를 펼치고 있다. 뭐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사실 또 하나 이제 이유찬 선수 얘기하면서 연장선상에서 두산 뛰는 야구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올해 팀 도루가 151개로 1위죠. LG를 좀 제쳤어요. 그러니까 도루 1위 조수행, 2위 정수빈, 투톱이죠. 뛰는 야구 이끌었는데
다만 상대적으로는 뛸 수 있는 선수가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죠. 두 명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그런데 이우찬 선수가 가세하고 또 두산의 말벅지, 말근육, 강승호 선수가 이전보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더라고요. 15개인가 도루 한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팀 내에 도루 채널이 다양화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두산 그 공격력 그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 두산이 넓은 구장이죠. 뭐 잠실구장 쓰면서도 네. 그 팀 홈런이 지금 121개로 1위인 삼성하고 10개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4등 언저리인데 네. 촘촘하게 붙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홈런 야구도 되는 건데 여기에 뛰는 야구까지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대 배터리에 그 피로도랄까요? 가중시키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스타일의 야구를 하면 상대 배터리뿐만 아니라 상대 벤치도 굉장히 신경 예, 쓰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언제 한 방이 나올 줄 모르고 언제 2루 뛸 줄 모르고 이런 경기를 예. 하다 보면 상대가 굉장히 피곤해질 텐데 네, 리그에 좀 가장 피곤한 선수가 누굽니까? 투수 입장에서. 잘 뛰는 선수. 예. 지금 이유찬인가요? 그러면? 아니 김도영 선수. 기아 김도영 같은. 선수가 최근에 최영우 선수 부상 이후로 조금 주춤한 게 예. 뒤에서 안 받쳐주니까 김대용 선수 승부를 안 하잖아요. 예, 그렇죠. 어, 근데 요게 김도영 선수,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유찬이 가져온 어떤 야수진의 뎁스 강화 측면뿐만 아니라 이게 예. 팀에 이유찬 같이 파닥파닥거리고 상대를 신경 쓰게 만드는 선수가 생기면 네, 맞습니다. 팀 전체 분위기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말씀하신 대로 뎁스 강화 측면, 팀 분위기 측면에 더해서 두 번째 예. 두산의 비결은 뭘까요? 이제 첫 번째 이제 하나 두개 했습니다. 더 이제 있어요. 하나 예,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 헨리 라모스. 네. 예, 또 개막 때 함께했던 외국인 타자죠. 두산에. 근데 교체 외국인 타자 제러드 영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 제러드 영 보면서 저는 2018년 하나를 3위까지 올려놓았던 제러드 호잉 선수 살짝 아하. 생각이 나요. 이름도 살짝 비슷하네요. 예, 네. 그런데 그의 호잉은 그 후반기에 살짝 이제 지치기도 했는데요. 100경기까지는 OPS가 1.000이었어요. 진짜 열심히 뛰는 선수였어요. 베이스 러닝도 잘하고 뭐 고루고루 갖춘 선수였는데 제러드 선수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제러드 형 그 성적을 보면은 그때 호잉 선수를 훨씬 뛰어넘는 그 아직 몇 경기 안 되지만 예, 네. 외계인급이죠. 11경기 어마어마합니다. 뿐이지만 예, 근데 이것도 지난해 후반기에 두산에 없던 힘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뭐 두산 외국인 타자 호세 로하스 이 네. 선수 뭐 그럭저럭 해줬죠. 뭐 타선을 끌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완전 리드를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타율이 2할 오픈 3리였고요. OPS가 0.819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로드가 지난달 두산에 합류한 다음에 지금 두산 상승세가 그때부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에요. 그때. 네. 그런데 지난 주말까지 11경기밖에 안 뛰었지만 타율이 4할 6푼 7리. 이유찬 얘기할 때가 아니었어요. 예, 홈런이 6개. 예, 그리고 OPS가 1.523에 뭐 특히 자완 투수한테도 강해요. 네. 예, 자타석에서. 그러니까 좌우 편차도 크지 않습니다. 우투 상대 OPS가 1.436. 자투 상대가 오히려 1.633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스탯인데 예, 너무 그래서 어마어마한데요. 이게 뭐 이렇게 유지는 안 되겠지만 굉장히 잘 뽑은 것 같아요. 볼을 보는 능력이 차분하게 보는 이제 성관이 좋고 거기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히팅 포인트가 굉장히 앞에 있지는 않은데요. 장거리를 칠 수 있는 요 가운데 살짝 앞쪽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볼을 보면서 컨택을 하면서도 멀리 날릴 수 있는 좋은 걸 많이 갖췄다고 합니다. 팀 내 적응은 어떻다고 하던가요? 아, 이게 또 뭐 거의 따봉이에요. 사실 예. 그 삼성 카데나스는 예. 아파서 예, 그러니까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예. 뭐 이 선수 좀 제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좀 물어봤어요. 네. 관계자들한테 그랬더니 지금 뭐 사실은 며칠 안 됐잖아요. 그렇죠. 두산 유니폼 입은 지. 그런데 11경기밖에 안 됐습니다. 마치 뭐 몇 년은 두산에서 뛴 어. 두산맨처럼 굉장히 팀 내에 그냥 녹아들어 있답니다. 그리고 배려심이 많아서 그 경기 중에 누가 삼진 먹거나 실수를 하고 들어오면 슬쩍 옆에 가서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해주면서 응원도 해주고 마치 본인이 이제 그 클럽하우스 리더처럼 이제 온 지 2주밖에 안 된 예, 선수가 굉장히 그 팀 케미, 팀 안에서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네요, 이. 이야.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외국인 선수가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해주면은 나쁠 게 없잖아요. 네네네. 예,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하나는 이 선수가 처음에 몇 경기 워낙 잘 쳤기 때문에 네. 그 상대에서 분석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 패스트볼을 많이 던진다든가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두산 전력 분석팀에서도 이렇게 자료를 갖고 이제 뭐 가져가면은 이 선수가 굉장히 스마트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갖고
가서 이제 잘 반응을 하는 거죠. 잘 받아들이면서. 이게 예. 헨리 라모스랑 완전히 반대네요. 그렇죠. 라모스 사실- 선수 얘기하자면은. 예. 네, 라모스는 팀에 녹아드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러고 예. 이게 뭐 있을 때는 잘 얘기가 안 나왔던 건데 가고 나니까 이제 이게 예, 문제였어라고 맞습니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 예. 첫 두 타석에서 안타 못 치면 완전 다운돼서 수비도 약간 집중 못하고 예, 맞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산도 참다가 예. 결국은 이제 결정을 했는데 제러드 형님은 아직까지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예. 자 이유찬이 하위 타선에서 제러드 형이 상위 타선에서 예, 딱 예. 주심 역할을 해주면서 예. 두산이 폭발력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세 번째 이유는 뭔가요? 예. 지난해 후반기에 네. 두산이 힘을 쓰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허술한 뒷문 때문이었어요. 뒤가 좀 예, 약했다. 그러니까 작년에 두산이 개막 당시에는 마무리가 홍건희 선수였는데 시즌 중반 넘어가면서 정철원 선수로 바뀝니다. 그렇죠. 근데 후반기에 굉장히 불안했어요. 정철원 선수가 두산이 11연승 한 다음에 네. 뭐 10세이브를 하긴 했어요. 음. 그런데 평균 자책이 그 기간에 4.31까지 올라갔어요. 마무리의 평균 자책이. 예,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에 반해 지금의 김태견 선수는 거의 절정 같아요. 7월 이후에 12경기에서 1승 7세이브 평균 자책 0.59입니다. 4.3이라고 0.5는 차이가 많이 보이네요. 예, 네. 그리고 9위가 뭐 누가 봐도 너무 좋죠. 그러니까 7월 이후에 오히려 구속이 올라가고 있는데 평균 구속이 148.9 패스트볼입니다. 그런데 네, 평균이에요, 평균. 이게 PTS 그러니까 ABS를 이제 PTS로 하잖아요. 네네네네. 지금. PTS 집계로는 148.9km인데 구단에서부터 트랙맨을 쓰는 구단들은 한 2, 3km 더 나오잖아요. 조금 더 나오죠. 그러니까 네. 150km 이상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평균 직구 구속이. 그리고 무엇보다 그 분당 회전수가 속구의 분당 회전수. 예, 그리고 2,400 넘어서 2,500 가까이 되는데 이게 그 구속으로는 지금 김태견 선수가 한 5위권이에요. 전체 네. 외국인 선수 포함해서. 그런데 그 분당 회전수로는 지금 1위가 하나의 문동주, 2위가 김서현. 그런데 회전수는 김태견 선수가 더 높죠. 네, 더 많죠. 예, 그러니까 그 9위 자체가 굉장히 그 직구로 그냥 들어가도 그 밀리거나 또 헛스윙이 많잖아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예. 사실은 이렇게 뭐 숫자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예. 골팬신 여러분들 김태균 선수 던지는 모습만 봐도 우와 저 공은 진짜 세다. 예, 예. 이런 느낌이 드는 예. 공을 던질 수 있잖아요. 자 두산이 이제 그러면 공격 쪽에서 이유찬, 제러드 형, 뭐 둘이 활약. 여기 예. 김태균이라는 마무리가 확실히 시켜주는 뒷문. 자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야 되는데 두산이 경기를 좀 많이 치렀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녹화 시점 기준 114경기 이제 딱 30경기 남은 시점인데 이승엽 감독의 역할이 좀 중요해질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승엽 감독 제가 올해 보면서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좀 뭔가 의도했던 그렸던 그림이 올 시즌 중반 이후에 좀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야수 운영입니다. 그런데 네. 이승엽 감독 현역 시절 뭐 국민 홈런 타자였죠. 그런데 빠른 선수를 키우려고 굉장히 좀 애를 썼잖아요. 맞아요. 근데 대표적인 이름이 이유찬, 뭐 조수행 선수 뭐 같은 카드들이죠. 근데 지난해만 해도 이들 선수들이 이렇게 올라오지 못했잖아요. 근데 올 시즌은 이제 중반 넘어가면서 이들 선수들의 역할이 굉장히 팀 내에서 커지는 것 같아요. 조수영이 먼저 일어섰고 이유찬이 이제 나중에 일어섰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뚝심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보이는 게 이승엽 감독 강단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그날마다의 최상의 라인업을 위해서 뭐 김재환 선수라면 붙박이 주장처럼 보이는데 그렇죠. 김재환 선수도 과감히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10일 이제 그 문학 SS전이었는데요. 네네. 상대 선발이 자완 김광현. 네. 그러니까 좌익수로 이유찬 선수를 내고요. 그날 그 포수가 최근에 좋은 김기현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지타로 양의지 선수를 내면서 김재환 선수는 벤치에 두더라고요. 조수행 선수도 벤치니까 경기 중후반에 쓸 수 있는 대타와 대주자 카드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경기 전체적으로 1회부터 9회까지 뭔가 좋은 전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뭐 어떻게 뭐 준비 이런 것도 시도도 하고 굉장히 다채롭게 좀 뭐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들이 좀 만들어졌네요. 맞습니다. 예. 요거 전에 슬쩍 물어봤는데 예.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승엽 감독이 예. 이제 두산 야구를 좀 안다. 두산 야구 스타일에 대해서 좀 스스로도 녹아들고 어떤 이렇게 푸시할 때와 뺄 때에 대한 타이밍도 잡아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두산은 원래 이제 뚝심의 야구고 경기 후반 달라붙어서 막 기세를 막 압박하는 예. 이런 스타일의 야구를 많이 해왔잖아요. 전통적으로 예. 그게 팀 문화로 있으니까 이승엽 감독도 그 흐름대로 잘 팀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앞서
이 타격 기록 살펴봤고 김태균 맞지만 마운드 성적이 쏙 좋지는 않습니다. 7월 이후 팀 평균 자책이 5.93으로 꼴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투수 지표가 조금만 더 좋았으면 11경기에서 사실은 그 7승밖에 못할 공격 지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 11경기에서 7승 4패 할 때도 두산의 평균 자책은 7.18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급한 거는 좀 투수죠. 네. 근데 이제 일단 선발 쪽에서 그 외국인 투수들이 좀 정비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외국인 투수들이 합작해서 거둔 승수가 12승밖에 안 돼요. 다 합해서. 예, 그렇습니까? 일단 알칸타라 대신 영입한 발라조빅은 성공 같아요. 발라조빅은 좋더라고요. 점점 좋아져요. 그런데 브랜들 와델 이 선수가 저 개막 이후 에이스 역할을 했었는데 6월 23일 삼성전 이후 어깨 통증으로 내려간 다음에 못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좀 뭐 회복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두산이 외국인 교체 카드 2장을 다 썼잖아요. 그렇죠. 알칸타라를 발라조비로 바꿨고 더 이상 타자에서도 바뀌었고 더 이상 교체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대체 선수인 시라카와 선수가 지금 던지고 있는데 이 선수를 조금 더 쓰면서 브랜든을 기다리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이 선수가 작별하고 뭐 국내 선수로 몇 경기를 이제 브랜든 와이드 올 때까지 이제 5선발 자리나 4선발 자리를 메우는 거죠. 근데 시라카 선수가 계약 기간이 8월 20일까지라고 해요. 6주 계약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연장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라카 선수가 불펜이나 이렇게 뭐 보면은 패스트볼도 좋고 커브도 좋고 굉장히 괜찮은데 마운드에 올라가면은 굉장히 볼넷이 늘어나고 자기 공을 못 살리고 있어요. 근데 일단 한두 경기 더 나올 텐데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라카와 선수 본인 의사도 있을 테니까요. 잠실구장을 잘 활용하면 좀 좋은 성적을 내지 않겠냐. 아무래도 문학구장보다는 잠실이 넓으니까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그거 잘 안 되고 있었고 그 부분이 조금 좀 미묘하긴 합니다. 지금 브랜드를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지? 브랜드 다시 좀 이렇게 셋백했다는 얘기도 좀 있고 어깨 통증이 좀 재발 과정에서 약간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지금 불펜으로 잘 막고 있기는 한데 김태견이 워낙 이제 뒤에 잘 막아주지만 불펜도 지금 아슬아슬하잖아요. 김태견이 최근에 막 멀티인이 되게 많고 막 아웃카운트 4개, 5개, 6개 잡아가면 세이브를 하고 있는데 이 김태견이 51.1이닝 던졌고 이병헌이 51.2이닝을 던졌어요. 불펜도 사실은 뭐 굉장히 층이 뎁스가 있었는데 최지강, 이영하 선수 등이 이제 여름 시즌 들어서 부상으로 이탈했었잖아요. 약간 통증이 있어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펜도 반등 흐름을 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지강 선수가 이번 주에 2군 경기 뭐 출전한 다음에 1군 올라올 것 같고요. 이영하 선수도 캐치볼로 좀 복귀 프로그램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김태견 선수, 뭐 홍건희, 김강률 선수 있고요. 또 이병헌 선수 그리고 정철은 선수가 기대보다 상당히 못하고 있는데 이 선수도 좋아질 여지가 있잖아요. 숫자가 진짜 많네요. 그러니까 접전 경기에서 낼 수 있는 카드는 다시 늘어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산이 경기를 제일 많이 치렀잖아요. 114경기를 많이 치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불펜 관리 집중 쪽에 조금 유리한 측면일 것 같아요. 이 선수들이 돌아올 선수들도 있고 하다 보면 어떤 이닝수 관리도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저는 그 두산이 잔여 경기 수가 가장 적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용균 기자도 그렇고 여러 해 봤지만 뭐 대부분이 경기를 많이 남겨놓으면 만회할 수 있는 뭔가 좀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지키기 힘들어. 그러니까 일단 정규 시즌 일정은 8월 29일 목요일까지 좀 편성이 돼 있고요. 그 뒤로 이제 새로 이제 짜야 되죠. 저기가 잔여 경기 일정을. 그런데 아무래도 두산은 연전이 쉬는 날이 좀 생기고 그리고 경기별 투수 전력을 좀 집중할 수 있는 게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올해는 확 무너진 팀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위 싸움이 굉장히 길게 갈 것 같은데 이런 거 감안하면은 뭐 긴장을 풀고 내려놓고 경기할 팀이 없어요. 마지막까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두산한테 좋은 쪽으로 작용할 것 같고 일단은 두산이 롯데와 NC랑 경기가 많이 있어요. 두 팀이면 낙동강 맹주죠. 그런데 두 팀하고 5경기씩 남겨놓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 뭐 화요일이죠. 화요일 롯데와 3연전을 하고요. 이게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두산이 롯데 상대로 5승 1무 5패로 팽팽했고 네. NC 상대로는 8승 3패로 좀 앞서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도 이 두 팀을 10경기 남겨놨는데 남은 시즌 전략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대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최영월 팬은 앞으로도 깊이 있는 얘기 재미있게 풀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